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빈대 이야기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네. 이제 오늘은 화투놀이, 화투 이야기 좀 할까 하는데, 사실 내가 지난번에 그 고로쇠 이야기 했잖아요. 고로쇠 먹으러 가서 밤새 오징어 넣고 또 화투 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제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문화들이 참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혹시 화투가 어디서 온 문화일까요? 일본? 그렇죠. 맞아요. 이 화투는 사실은 일본에서 들어온 놀이 문화예요. 근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화투를 전혀 치질 않아요. 거의 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놀이 문화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좋지 않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화투는 본래 근데 일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원래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지고 놀던 그 카르타라는 카드 놀이에서 유래하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풍속화를 그려서 48점을 찍어낸 것이 오늘날의 하나오다, 곧 화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쓰죠. 한자로는 꽃하자에다가 이렇게 쓰는 화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꽃패란 뜻이에요. 꽃패놀이.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좀 바뀌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갖고는 이제 꽃 화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이게 이제 싸울 투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글자들을 읽으면 꽃싸움. 싸움놀이, 꽃으로 꽃 얘기 나오고 싸움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꽃패놀이, 꽃싸움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근데 이 화투가 사실은 이렇게 꽃이나 이렇게 식물, 나무,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2종류인데, 이런 송악이죠, 송악. 소나무에다가 학이 있는 송악. 이는 매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화하고 샌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쁨을 알려준다 그런 뜻이고, 뭐 삼은 벚꽃, 사쿠라라 그러죠. 그다음에 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등나무입니다. 사실은 흑살이라고 하는데 등나무고, 이건 난초인데 이 난초라기보다는 사실은 창포과에 딸린 붓꽃이에요, 붓꽃. 그다음에 이것은 모란, 곧 목단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건 홍쌀이고, 그다음에 공산, 그다음에 국화,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단풍이죠. 단풍과 사슴, 가을을 뜻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동이에요, 오동. 그래서 오동인데, 오동나무와 이제 봉황이 들어있는 것이죠. 봉황은 다, 이게 봉황과 오동은 다 길한 것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비예요, 비광.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 나무, 꽃, 식물 이런 것들인데, 오직 이 비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등장해요. 참, 뭔 수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딱 가운데 등장하잖아요. 사람, 그 다음에 우산, 그 다음에 이 수양버들입니다. 이쪽에 수양버들. 그 다음에 개구리 있죠. 그 다음에 우산이 있으니까 비가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빗물이 여러 흘러가는 냇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누구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일본의 오노도도라는 서도가 있다고 그래요. 서도가, 서예가. 일본에서는 서예를 서도라고 하거든. 근데 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봤더니 아마 우리나라로 본다면 고려 초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신분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어째요? 이거 좀 아주 가난하고 천하다기보다도 그렇죠. 상당히 좀 금수저? 이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금수저였다라고 그래요. 금수저가 아니면 옛날에 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살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서당에 가서 부지런히 이제 서도를 갖다가 이렇게 연마를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은 특히 예술 분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아주 피땀을 흘리게 아주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람이 공부하다 공부가 안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뭐하러 해가지고 막 회의가 느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붓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람도 쐴 겸 이렇게 해서 머리도 식힐 겸. 가서 보니까 비가 막 쏟아져. 그러니까 이거 우산을 딱 걸어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우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컬러풀한 우산, 고급 우산을 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때 마침 물이 막 불어났어, 내 밭에. 그런데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이 수양버들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또 떨어졌다가 뛰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하더만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오노라는 그 소년이 이걸 딱 본 순간에, 이야, 저 미물인 개구리도 저렇게 노력 끝에 자기 목표 달성을 하는구나. 이걸 탁 느낀 거예요. 그걸 본 순간에 나는 뭐냐. 나는 저 개구리만큼 필사의 노력으로 글씨를 써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탁 뭔가 깨우침이 있었겠죠. 터닝 포인트가 딱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열심히 글씨를 연마를 했어요. 자,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그렇죠.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공담을 얘기하지 실패담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오노라는 사람은 그 뒤로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본의 3대 서도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트만 치면은 뭐 쌌네, 어쩌네, 막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사실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스토리를 찾아내면 학습 자료도 쓸 수도 있잖아요. 네. 도박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박을 하면은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도박해갖고 백만장자 된 사람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억만장자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화투가 들어오게 된 계기도 알고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식민화 정책 또는 한국 문화 말살 정책 차원에서 이 화투를 갖다가 강제로 보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매천 황현 선생님의 그 매천야로 기록에 나온 이야기인데 조선 정신회의 정책 이런 것들을 막 썼던 거죠. 그래서 그 화투를 갖다가 조선 사람들한테 막 보급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광분시키고 이 폐가망신 막 그런 그냥 타락으로 몰아가고 왔다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예. 항상 우리가 건전한 문화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감사합니다.